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아,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배우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아이를 위해서 참고 산다는, 이혼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아이를 위해 이혼하지 않는 부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악성 나르시시즘 성향으로 감정적 학대, 그리고 소홀한 가정생활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서 한쪽 부모를 잃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녀를 위해 이혼하지 않겠다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란 자녀의 삶에 항상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를 위해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은 괴로움과 좌절로 늘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가득한 환경에 살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끝없는 말다툼과 싸움을 전부 목격하고 느끼면서 위축된 채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환경 자체가 아동 학대이기도 합니다. 주말 부부나 외국에 떨어져서 1년에 한두 번 만나도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일 때 아이들에겐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들은 상황이 얼마나 지옥 같던지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게 가장 좋은 양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선택이라고,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그것도 서로를 맹렬히 비난하고 공격하는 부모와 사는 아이는요,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부 둘 사이의 공격적인 행동, 부정적 감정이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나 양육 스타일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둘의 감정이 격해지는 시기에는요, 자신들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방치되긴 또 합니다. 차라리요, 고아원에 있는 것만도 못한 상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 가장 이성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참아보기로 하고 서로가 노력해 보기로 한, 부부가 서로 이성적으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하고입니다. 정서적 물리적 학대로 고통받으면서 나 하나만 참으면 아이에게서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그런 부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별거나 이혼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환경의 변화, 면접, 교섭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도 있고 갈등을 겪게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혼하지 않고 견디는 건요, 아이들에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더 이상 삶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같은 집에 있는 것 자체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문제의 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부부가 서로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자녀에게는 심리적 학대를 가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부는요, 자신들의 행동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부부간에 다툼에 너무 몰두해서 자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각자가 자녀에게 상반되는 그런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불안, 절망감 이런 걸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불행한 부모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정적 감정을 아이들에게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불행을
자신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난이나 논쟁, 고함, 애정결핍, 경멸로 가득한 이런 가정의 분위기는요, 아이의 두뇌에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겠죠. 따로 사는 것이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부부가 학대자와 가해자로 폭력적인 그런 관계라면 이혼을 하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고 함께 살면서 가해자인 상대 부모로 아이가 힘들어할 때요, 엄마 혹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이의 고통을 부정당하고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때리고 확대하면서 아프게 하는 현실에 대한 이 감정적 혼란만 키울 뿐이거든요. 이것도 다른 의미로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짜 긍정이 아이를 갈 곳이 없게 만들거든요. 기댈 곳이 없게 만듭니다. 외로운 아이가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고 세상에 칼을 품고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되어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부부 옆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아이를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증오하고 미워하던 아들이 성장한 이후에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아내를 때린 이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여자들이 맞는 이유를 아내를 때려보니까 알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는 건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항상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하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부모를 폄하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요,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아이는 인격체예요. 내 부속물이 아니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드냐면요, 그들이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도구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거거든요. 이렇게 상황이 가혹하고 복잡하지만 결국 부모와 자녀는 모두 안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요, 학대자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 학대자가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서 참고 사는 건요, 결국 내 아이를 쓰레기통에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은 꼭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